안녕하십니까. 북한 관광 이해하기 이 주제를 갖고 강의를 맡게 된 경남대 관광학부의 고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관광, 북한에도 관광이 존재하는가? 이런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북한에도 관광은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광 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관광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의 시대이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영역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는 이제 관광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북한 관광을 연구해 왔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강좌를 마련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나중에 좋은 시기 그리고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계획된 것 이상의 큰 성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강좌를 준비하고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관광 다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을 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관광이란 뜻이 여러 가지 나라의 빛을 본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다른 나라의 선진지 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우수성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뭔가 자기 스스로 본인의 능력들을 육성시킨다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우리는 관광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적인 차원, 사업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 여러 가지 또 여행객 차원에서도 이 관광은 지금 굉장히 큰 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입니다. 민족의 영산이라 그러죠. 예, 백두산에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호연직이라 그럴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백두산을 방문해서 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말발굽을 달렸던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뭔가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백두산 사진은 제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왜 관광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차원은 저 그래프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계속 관광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또한 관광은 멈춤이 없다라는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면 다시 예전처럼 관광은 급성장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관광 산업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다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또 사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한국과 북한은요 분단 국가입니다. 70여 년이 지났죠. 자, 그렇지만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었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태죠. 자, 관광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 관광은요, 평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꽤 많이 있고요. 아마 이 한국과 북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지만 바로 이 관광 산업, 관광 분야가 아마 이런 또 평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아마 또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광산업 연구, 그 다음에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광과 평화 과연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예, 여러 가지 선행 연구라든가 관련되는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 분석, 평가를 보다 보니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되면 하단에 보시면요, 분쟁 이후의 국가들,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베트남, 아일랜드 등등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없더라도 우리는 관광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또 해왔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등등 많은 또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교류, 그 다음에 소통, 그런 기회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 통일, 아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관광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광은 드라이버 오브 이코노미라고 그랬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어떤 기폭제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경제를 이렇게 힘있게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관광은요, 지역, 국가를 구분 없이 산업에 매진됐을 경우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관광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배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로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시대 때 이 관광 산업은 굉장히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그냥 깜깜한 사진이 있고요. 지금 밑에 하단, 즉 한국입니다. 한국에는 야간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별처럼 많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상단, 북한에는 평양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 사정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최근에 촬영된 북한 평양의 야간 모습입니다. 저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암흑천지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저 북한의 어떤 등불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 왔었고, 그 주역으로 관광산업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관련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을 한눈에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달 31일에 촬영한 한반도 야경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에 걸쳐서 불빛이 가득한 반면에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극히 일부 지역을 빼고는 완전히 깜깜합니다. 북한은 심지어 해안선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암흑천지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동해 서해와 그대로 연결된 바다 같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의 전력 소비량은 1인당 연간 1162kW인 반면에 북한은 14분의 1인 739kW였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위성 사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암흑천지였죠. 변해가고 있다 그러는데 크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화는 있다라는 사실. 여전히 중국 쪽에 아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예를 든다면은 단둥이라든가 다롄이라든가 아니면 훈춘이라든가 백두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국경 너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쪽 지역, 즉 접경 지역은 아직까지 아주 깜깜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뭔가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북한 변하기 시작하다.
자, 이 김정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게 되면 자, 2011년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아들 김정은이가 2012년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젊은 이 김정은 이 위원장은 젊을 때 외국에서 뭐 유학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것들을 봐왔던 경험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뭔가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신념이 아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관광이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단기간에 승부를 걸고 싶은데 그 해법 중에 하나는 외국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특정 지역들의 관광 개발 특구라든가 경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그것도 이제 가속도를 붙이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서요 북한 전역이 경제 특구, 뭐 국제 경제 지대 등등해서 다 지정돼 가지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가동되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북한의 수도 평양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접경 지역도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동해안권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저쪽 바로 이제 위쪽이죠. 그쪽 지역도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서해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자원들을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활용을 해서 뭔가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 노력을 하려고 또 그런 표시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지역의 특성들을 제대로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 사업화하려는 그런 포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김정은이가 맞아?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였죠. 아마 북미 회담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 야간 투어를 했었죠. 싱가포르 하면 다 아시지만 관광 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바로 그 싱가포르에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준비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보셨습니까? 예.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왕국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아시아권의 관광 대국이라는 싱가포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자, 그런 걸 저희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은 확실하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관광산업, 특히 이 관광, 사람들을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을 원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하죠. 자, 그게 관광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걸 아주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관광의 변화,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이후,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과 전후 어떻게 변모되었냐? 핵심적인 단어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요, 그냥 보여주기식, 딱 격에 맞춰진 그런 장소, 그런 정보, 그런 안내, 그것만 이제 했었는데요. 자, 2000년대 이후로는요, 들어가 보기, 북한의 속살도 다소나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외래 관광객들, 즉 북한을 방문하는 국외권 관광객들은 호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기 전에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런 호기심이 계속 꿈틀거려가지고 북한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저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퍼즐처럼 엮어지면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은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본 평양 헬기 관광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대단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뭔가 숨겨야 될 부분도 많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이 이제 뭐 북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심장은 아마 제대로 잘 계획돼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 그 도시 자체만큼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기 관광도 등장을 했고요. 참 독특한 상품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면 북한에서 나무 심는 관광 상품입니다. 북한에 보통 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접경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는 거의 민둥산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산이 많이 벌거숭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나무 심기는 반드시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요. 한국의 도움도 지금 필요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또 교류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래 관광객들한테요,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가동하고 동시에 북한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상품을 또 이제 북한은 이제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북한은 자원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유산, 어떤 거리들은 전부 다 꺼내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도요,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일찍이 OTA, 즉 온라인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체 여행사라 그러죠. 예, 한국에서는 클릭해서 접속이 불가합니다.
중간에 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됐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접속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세계 관광 트렌드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잠재적인 외래 방문객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소개해서 그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려는 하나의 전략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광산업에 집중,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 여러 가지 배경, 이유도 설명드렸지만 역시 성장력이 폭발적이다. 자, 그 다음에요. 단기적으로 정권의 악영향 없이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광은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제가 또 가능합니다. 비록 들어가 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래 관광객도 통제가 아주 용이하고요. 특히 북한 주민들도 이 관광을 통해서 내부 단속이라든가 통제가 아주 쉽기 때문에 정권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걸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체제 선진의 기회 활용 및 다가오는 개혁 개방 시대 대비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관광의 상품 특징 일단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관광객의 자유가 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뜻이고요. 여전히 그래도 보는 관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가 썩 여의치는 않습니다. 중국과 접경 지역 그쪽은 조금 용이하지만 다른 나라는 쉽지가 않고요. 한국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복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내부 사정으로 관광 일정이 불시에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국가별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는 주의령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자,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 질서 정연, 지극한 서비스, 굉장히 독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어떤 색깔이 묻어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 환경 보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태 관광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그러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북한은 자연자원이 굉장히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면서 그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당길 수 있는 유인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관광의 제약, 참 좀 미비한 인프라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까다롭다라는 것, 금지사항도 꽤 많습니다. 자, 제한된 자유, 여러 가지 또 신변 불안, 그 다음에 관광 수요 확보가 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제재도 이제 한몫하고 있죠. 자, 젊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발할 차별화된 관광 상품들이 좀 부족합니다. 보통 북한은요, 홍색 관광이 좀 거의 줄을 많이 이루고 있죠. 홍색,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한테는 다소 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체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체제가 여전히 많은 숨어있는 잠재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보시는 사진처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널뛰기처럼 좋았다, 나빴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포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과 북한의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갈마 반도에 보시면 해수욕장이에요. 2017년과 2019년도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판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새가 100%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갈마 반도에 여러 가지 리조트라든가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가동을 해서 빨리 단기간에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마음이 노력들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갈마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백두산도 그렇고요, 평양도 그렇고요, 원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은 여의치가 않지만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서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부터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었고, 그리고 어떤 물꼬를 뜨기 위한 그런 아주 이벤트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도 많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렇게 우리가 바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루트를 개발해서 거대한 아주 원대한 한반도를 개발할 수 있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벨트의 그림도 마련해가지고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관광 측면에서는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합니다. 그 힘이 지금 한국과 북한에 실은 숨어 있습니다. 한국도 단독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교 불가하지 않을까요? 자, 홍색 관광지 북한. 여전히 어떤 빨간색이 좋아하는 분들이 북한 옆에 바로 소재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그래서 관광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90% 가까이가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자, 다만 투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마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사람 산업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또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다만 큰 여러 가지 발전된 그림도 갖고 있다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라는 한계 극복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의 관광산업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것은 다 아마 공감을 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 발전에 아주 매진하고 있죠. 그렇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개혁개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한반도 시대, 관광을 통한 여러 가지 협력의 시대를 같이 이렇게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 여전히 고립된 왕국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아마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북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다 같이 미래에요. 그런 북한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올 때 같이 우리가 한반도의 발전을 이렇게 꿈틀거리고 큰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조를 할 수 있는 아마 기회를 같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한 관광 이야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